이 펜던트 어디서 났어? 낡고 해진 양복 때문에 면접장에서 조롱당한 강진우. 모욕감을 참으며 막 돌아서려던 순간 면접장 문이 열리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서진그룹의 신미경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에는 진우의 작고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그린 비밀 설계도와 똑같은 모양, 열린 원 형태의 플래티넘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죠. 경호원들의 고함과 면접관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깎아준 투박한 나무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보물과 똑같은 디자인의 싸구려 목각 인형을 본 회장의 눈동자가 공포와 혼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 가난한 청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국을 뒤흔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강진우는 반지하 천장에 맺힌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다. 창문은 작고 아침빛은 늘 늦게 들어왔다. 바닥은 차가웠고 방 한쪽엔 접힌 이불과 접힌 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적셨다. 거울 속 눈 밑엔 밤샘의 흔적이 얇게 남아 있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옷걸이에 걸린 낡은 양복을 내려 손바닥으로 쓸었다. 팔꿈치 쪽 천은 달아 속이 비칠 듯했다. 진우는 매직을 꺼내 조심스럽게 덧칠했다. 검은색이 마르면 상처처럼 보이던 부분이 덜 눈에 띄었다. 괜찮아. 멀리서 보면 모를 거야. 그가 혼잣말을 하며 소매를 접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아버지의 낡은 설계 노트가 있었다. 모서리는 닳았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진우는 그 위에 손을 올렸다가 이번엔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투박한 열린 원 모양. 아버지가 직접 깎아주며 말했다. 이건 다치지 않는 약속이다. 언젠가 다시 열린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오늘 면접장으로 간다. 서진그룹, 세상에서 가장 높고 차가운 유리성. 그때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강진우 씨, 오늘은 좀 얘기합시다. 진우의 손끝이 굳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숨을 한 번 삼켰다. 문틈으로 집주인의 목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월세가 몇 달째입니까? 오늘 안 되면 방 빼야죠. 진우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면접이 있어서요. 오늘 결과만 나오면 정리할게요. 결과. 그 결과가 늘 늦더라고요. 손바닥이 젖었다. 그는 주머니 속 노트를 더 깊이 밀어 넣었다. 나무 조각도 함께. 마치 그것들이 그를 지켜줄 것처럼.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는 순간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진짜로. 진우는 문을 닫고 계단을 올랐다. 올라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어둠에서 빛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알았다. 오늘은 합격이 아니라 생존의 문을 여는 날이라는 걸. 서울의 아침은 늘 사람으로 시작했다. 진우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멈춰섰다. 안내방송이 반복됐다.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숨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그는 휴대폰을 봤다. 접수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얇았다. 파업이라네요. 옆 사람이 툭
내뱉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렸다. 여기서 기다리면 끝이다. 밖으로 나오자 차들은 길게 늘어서 있었다. 버스도 제때 오지 않았다. 그는 가방끈을 더 조여매고 뛰기 시작했다. 인도는 미끄럽고 사람은 많았다. 뛰어도 신호등이 가로막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이 켜지자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크게 내딛었다. 그 순간 옆 차선에서 지나가던 차가 웅덩이를 밟았다. 탁 하고 젖은 먼지가 튀었다. 진우의 허벅지와 소매에 얼룩이 번졌다. 아, 그는 멈춰서서 손수건을 꺼냈다. 닦으면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문지른 자리는 더 번져 보였다. 천이 젖자 매직으로 덧칠한 팔꿈치가 어색하게 빛났다.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웃음은 늘 있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었다. 그는 다시 달렸다. 한 번 넘어질 뻔했고 한 번은 어깨를 부딪혔다. 사과할 틈도 없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유독 작고 초라했다. 서진그룹 본사가 보였을 때 숨이 목에 걸렸다. 유리 외벽이 하늘을 베듯 서 있었다. 경비원이 서 있는 정문 앞. 다른 지원자들은 말끔한 구두와 빳빳한 재킷을 정돈하며 들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거울처럼 반사된 유리를 봤다.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다. 젖은 얼룩, 바랜 소매, 급하게 묶은 넥타이. 여기서 멈추면 다시는 못 올라간다. 그는 이를 악물고 로비로 들어섰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반듯했다. 그의 구두 밑창에서 작게 삐걱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접수마감 안내가 울렸다. 진우는 회전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숨을 고르는 동안 넥타이를 다시 만졌다. 손끝이 떨려 매듭이 마음대로 풀릴 것 같았다. 그때 검은 리무진이 정문 앞에 멈췄다.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경호원들이 빠르게 자리로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차 문이 열리자 신미경 회장이 내렸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름답게 자세는 곧았지만 그날은 아주 잠깐 균형이 흔들렸다. 그녀가 한쪽 발을 내딛는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회장님? 경호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한 발 늦었다. 미경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미끄러졌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와 함께 안의 종이들이 바람에 흩어졌다. 하얀 종이가 마치 새떼처럼 회전문 앞으로 날렸다. 진우는 시계를 봤다. 지금 뛰면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이는 계속 흩날렸다. 그 속에 미경이 잠깐 멈춰섰다. 경호원들은 무전기를 잡느라 손이 비어있지 않았다. 진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무릎을 굽혀 종이를 한 장, 또 한 장 주워 모았다. 바닥은 갓 닦인 듯 반짝였고 그의 바지 무릎은 금세 더러워졌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진우가 말하는 순간 미경의 고개가 아주 조금 돌아왔다. 그녀는 종이를 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잠깐 공중에서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낯익은 목소리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경호원이 달려와 미경을 감싸듯 섰다. 괜찮으십니까? 미경은 대답 대신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얼굴을 스치려는 듯 했지만 다음 순간 경호원들 사이로 가려졌다. 진우는 마지막 종이를 주워 건넸다. 미경은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접수 시간이 떠올랐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회전문으로 뛰어들었다. 문은 천천히 돌았고 그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방금 주운 종이들 사이에 자신의 인생을 뒤집을 첫 문장도 함께 흘러들어갔다는 걸. 면접 대기실은 조용했다. 조용한데도 진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비싼 시계가 초침을 긁는 소리, 새 구두가 바닥을 누르는 소리,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 그 사이에서 진우의 젖은 소매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는 의자 끝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아버지의 설계 노트는 여기선 너무 낡아 보일까봐 겉표지를 손으로 가렸다. 옆자리 지원자 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지원자 맞아? 몰라. 청소하러 들어온 줄.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펜을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펜촉이 종이를 눌렀다. 오늘은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무리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조태성 이사. 서류철을 든 손끝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는 대기실을 훑어보다가 진우 앞에서 멈췄다. 진우는 일어나 인사하려 했다. 하지만 조태성은 인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명단을 내리며 진우의 이름을 확인했다. 강진우.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조태성은 빨간 펜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진우의 이름 옆에 선을 그었다. 한 번, 쭉. 진우의 목이 잠깐 막혔다. 왜라는 말이 올라왔지만 그는 삼켰다. 조태성은 주변 면접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 아끼죠. 이런 건. 면접관이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다. 자신이 아직 질문도 받기 전에 결정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손바닥엔 조금 전 회전문 앞에서 묻은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안내 직원이 말했다. 강진우 지원자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우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잠깐 굳었다가 풀렸다.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오늘 면접은 실력의 시험이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한 무대라는 걸. 면접실 공기는 더 차가웠다. 긴 테이블 너머로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조태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진우가 들어서자 누군가 서류를 툭 내려놓았다. 소리가 일부러 크게 울렸다. 앉으세요. 진우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너무 반듯했고 그의 등이 순간 굳었다. 첫 질문은 이력서가 아니었다. 양복은 새로 살 형편이 안 되나 봐요. 옆 면접관이 웃음을 삼키듯 입을 가렸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형편이 어떻든 설계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태성이 끼어들었다. 설계? 건축은 엘리트의 영역이야.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려도 소용없지. 진우는 가방에서 포트폴리오를 꺼냈다. 아버지 노트와는 다른 자신이 밤마다 만든 도면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그 순간 조태성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탁! 포트폴리오가 바닥으로 밀려 떨어졌다. 종이들이 반쯤 벌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주워. 조태성이 낮게 말했다. 면접관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봤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진우는 잠깐 움직이지 못했다.
귀끝이 뜨거워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종이를 주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다. 종이를 다시 가지런히 맞추는 동안 그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 질문이 제 도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조태성이 웃었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거든. 그 말에 진우의 손이 멈췄다. 그는 종이를 가방에 넣지 않았다. 대신 포트폴리오를 품에 안았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방패인 것처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짧은 소리를 냈다. 면접관들의 눈이 동시에 올라왔다. 저는 제 도면을 모욕당하러 온 게 아닙니다. 조태성이 고개를 갸웃했다. 나가겠다는 건가? 진우는 문 쪽으로 한 걸음 옮겼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얼게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이 방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진우의 손이 그 위에서 굳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면접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한꺼번에 났다. 조태성도 다리를 풀며 표정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얼굴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정해졌다. 신미경 회장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 자락이 조용히 흔들렸다. 눈빛은 차갑고 걸음은 빠르지 않은데도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면접관들은 숨을 죽였다. 오늘은 내가 직접 보겠어요. 짧은 말.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미경이 자리에 서서 스카프를 풀었다. 그 순간 목에 걸린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플래티넘. 그리고 그 형태 열린 원. 진우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췄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펜던트는 그대로였다. 아버지의 노트 속 수십 번 덧그린 선과 똑같았다. 아버지는 그걸 잃어버린 심장이라고 불렀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밤마다 그 선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의 손이 주머니 속 나무 조각을 더듬었다. 투박한 감촉이 손끝에 걸렸다. 조태성이 미경 옆으로 한 발 다가갔다. 이모님, 방금 좀 소란이. 미경은 손바닥을 들었다. 소란은 내가 처리합니다. 그 말에 조태성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그는 진우 쪽을 힐끔 봤다. 나가라는 눈빛이었다. 진우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이 펜던트에 닿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 미경의 시선이 천천히 진우에게 왔다. 젖은 소매, 다른 팔꿈치, 구겨진 넥타이. 그 초라함을 지나 그의 얼굴에 걸렸다. 미경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마치 아침 로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울린다는 듯이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당신, 아까 그 마이너스 그 순간 조태성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회장님, 저 사람은 진우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진우가 앞으로 다가가자 경호원 2명이 문 밖에서 들어왔다. 조태성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저 사람 내보내. 팔이 잡혔다. 정장 소매 위로 두꺼운 손이 얹히는 느낌.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힘의 방향이 달랐다. 팔이 뒤로 꺾이듯 끌렸다. 잠깐만요.
진우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튀어나왔다. 면접관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문제만 피하고 싶다는 표정이 됐다. 미경이 낮게 말했다. 왜 이 사람을 잡죠? 조태성이 재빨리 웃었다. 면접 질서를 흐립니다. 회장님이 피곤하신데 괜한 마이너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미경이 끊었다. 경호원들은 잠깐 멈칫했다. 그러나 조태성이 다시 한번 손짓하자 그들은 진우를 더 세게 붙잡았다. 진우는 미경의 목을 바라봤다. 열린 원. 그 선이 너무 선명해서 눈이 따가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건 제 집에 있어야 합니다. 조태성이 코웃음을 쳤다. 뭐가 내 집에 있어? 회장님 목걸이가. 진우의 주머니에서 나무 조각이 움직였다. 그가 숨을 한 번 삼키는 사이 손끝이 조각을 더 깊이 감쌌다. 미경은 진우의 말투를 들으며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낯익은 말끝. 어디선가 들었던 경고. 조심하세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스쳤다. 그녀가 펜던트를 만지려 손을 올렸다. 손가락 끝이 금속에 닿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미경이 물었다. 면접관이 서둘러 서류를 뒤졌다. 강진우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미경의 눈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아주 작은 흔들림.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조태성은 알아챘다. 그는 얼굴을 더 밝게 만들며 말했다. 보세요, 회장님. 이런 식으로 관심 끌어서 돈 뜯어내려는 마이너스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기억을 찾으러 왔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끌어 문 쪽으로 돌렸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미경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무 조각을 꺼낼 결심을 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나무가 이 유리성의 균열을 시작할 줄은. 진우는 잡힌 팔을 억지로 빼지 않았다. 대신 몸의 중심을 낮췄다. 경호원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그는 주머니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들었다. 이것 좀 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다. 투박한 나무 열린 원이 형광등 아래에서 어색하게 빛났다. 비싼 공간에 너무 싸구려였다. 그래서 더 눈에 박혔다. 면접관 한 명이 숨을 들이켰다. 미경의 시선이 나무 조각에 꽂혔다. 그녀의 펜던트와 나무 조각의 곡선은 기묘하게 같은 리듬이었다. 금속의 완벽함과 목재의 거칠음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미경은 손끝으로 자신의 펜던트를 다시 눌렀다. 조태성이 먼저 터뜨렸다. 가짜를 어디서?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가짜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깎아주셨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동시에 그의 어깨를 눌렀다. 미경이 말했다. 잠깐. 조태성은 곧장 반대했다. 이모님, 위험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마이너스 내가 말했죠.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잠깐. 진우는 그 틈을 잡았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의 열린 원을 목에 걸고 계십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끊으려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면접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기침을 하려다 삼켰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다.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라기보다 갑자기 먼 곳에서 들려온 이름 없는 소리 같았다. 기억의 문고리가 흔들리는 표정.
조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경호원에게 낮게 말했다. 지금 당장. 경호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진우의 팔이 강하게 잡혔다. 나무 조각이 바닥에 떨어질 뻔하자 진우가 손가락으로 끝까지 움켜쥐었다. 회장님, 진우가 외쳤다. 아침에 제가 서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진우는 복도 쪽으로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진우는 마지막으로 미경을 봤다. 미경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펜던트를 꼭 쥔 채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다. 강, 진우, 그리고 그 속삭임을 조태성만이 들었다. 회장실은 조용했다. 바깥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차단된 공간. 미경은 창가에 서서 목에 펜던트를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조태성이 뒤에서 문을 닫았다. 그는 차를 가져오라고 비서에게 지시했고 약병 하나를 서랍에서 꺼냈다.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방금 그 청년, 미경이 말했다. 그 나무 조각은 뭐죠? 조태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모님, 요즘 이런 수법 많습니다. 사진 하나만 구하면 뭐든 흉내냅니다. 그런데 왜 내 가슴이 불편하지? 미경은 자신의 말을 듣고도 놀랐다. 불편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했다. 더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조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놀라면 그럴 수 있죠. 이모님은 사고 이후로 자극에 예민하잖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단단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결론으로 끌고 가는 말. 미경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인지 그건 늘 흐릿했다. 병원 기록, 주변의 설명, 그리고 조태성이 반복해주는 이야기. 가족은 없었어요. 사고 전도, 사고 후도. 그런데 오늘 그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 걸렸다. 로비에서의 경고,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듯한 허밍.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미래의 그림자처럼 가슴을 스쳤다. 이모님, 조태성이 약을 내밀었다. 진정제입니다. 오늘은 일정도 많고 괜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경은 약을 보며 망설였다. 손이 약병 위에서 멈춘 채 펜던트를 쥔 다른 손이 더 힘을 줬다. 열린 원의 금속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만큼. 내가 뭘 잊고 있는 거죠? 조태성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따뜻한 얼굴을 만들었다. 아무것도요. 잊은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미경은 결국 약을 입에 넣었다. 물 한 모금을 삼켰다. 잠시 후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공기 속의 모서리가 둥글게 변했다. 불편함도 의심도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려졌다. 조태성은 미경의 손에서 펜던트를 조용히 빼내려다 멈췄다. 금속이 열기로 미세하게 따뜻해져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다시는 열리면 안 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 바퀴 소리가 멀어졌다. 비가 내렸다. 빌딩 유리벽에 떨어진 빗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길게 느렸다. 진우는 회사 정문 밖으로 밀려나듯 나왔다. 경호원 한 명이 낮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얼씬도 하지 마. 문이 닫히고 자동 잠금 소리가 들렸다. 딸깍. 그 소리가 진우의 가슴을 한 번 더 눌렀다. 그는 우산이 없었다. 비가 어깨를 적셨다. 넥타이는 축 늘어졌고 매직으로 칠한 팔꿈치가 다시 번져 보였다. 진우는
나무 조각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거친 결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잡아줬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꼭대기층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위 어딘가에 신미경이 있다. 그리고 그 목에는 열린 원이 걸려 있다. 아버지, 맞았어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살아있다. 다만 자신을 모를 뿐. 그런데 오늘 그는 깨달았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면접장에 도면을 들고 들어가도 문 앞에서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다. 진우는 비를 맞으며 건물 옆 골목으로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골목 끝 전봇대에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학원, 원룸, 대출. 그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걸렸다. 서진그룹 야간 청소부 모집 진우는 한 걸음 멈췄다. 종이를 읽었다. 근무 시간, 급여, 연락처, 그리고 신원 조회 후 투입이라는 문구. 그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신원 조회를 해도 그는 그저 가난한 청년일 뿐이다. 누가 그 안에 아들이 숨어 있다고 의심하겠나. 그는 전단지를 조심히 떼어냈다. 종이가 젖어 손끝에 붙었다. 진우는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비가 더 세졌다. 그러나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네, 야간 청소 지원. 맞습니다. 진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했다. 그럼 밤 10시에 로비로 오세요. 서류는 마이너스. 진우는 끊지 못하고 숨을 삼켰다. 오늘 밤 그는 다시 그 유리성으로 들어간다. 이번엔 지원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밤 10시 서진그룹 본사는 낮과 다른 얼굴을 했다. 대리석 바닥은 더 차가웠고 유리벽은 더 깊었다. 강진우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이름표엔 낯선 성이 적혀 있었다. 손에 쥔 건 빗자루가 아니라 오늘 밤의 열쇠였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닦았다. 바퀴 달린 카트가 드르륵 소리를 내면 그는 즉시 멈춰 소리를 죽였다. 이곳에서 소리는 곧 존재였다. 복도 끝 임원실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신미경의 목소리였다. 낮에 들었던 그 차가운 힘. 진우는 걸레를 쥔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엄마가 바로 저기 있는데 그는 마스크 속 숨만 들키지 않게 삼켰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 다시 가져오세요. 미경이 말했다. 이대로는 못 봐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이 떨어지는 방향을 기억했다. 회장실 쪽. 그곳에 무엇이 쌓이고 무엇이 버려지는지. 바로 그때 청소팀 반장이 뒤에서 나타났다. 신입, 거기 멈춰. CCTV 각도에 걸레질 똑바로 해. 진우는 심장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들키면 끝이다. 그는 고개를 낮추고 대답했다. 네. 반장은 그의 유니폼 팔꿈치를 흘끗 봤다. 너 손 빠르네. 일만 잘하면 오래 간다. 진우는 웃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올해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했다. 잠시 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왔다. 비서는 종이 뭉치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옆 휴지통에 툭 던졌다. 또 버리시네.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사라졌다. 진우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카트를 그쪽으로
천천히 옮겼다. 휴지통 뚜껑을 여는 순간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다. 구겨진 스케치들이었다. 그는 손을 멈췄다가 빠르게 한 장을 펼쳤다. 곡선, 두 번 꺾인 선, 그리고 열린 원을 닮은 구조. 진우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갔다. 아버지. 그때 뒤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낮에 봤던 그 리듬. 진우는 스케치를 접어 걸레통 아래로 숨겼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태성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야간 청소. 오늘부터였지. 새벽 1시. 사람 없는 회장실은 더 넓어 보였다. 책상 위 조명만 켜져 있었고 유리창 밖엔 도시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진우는 걸레로 바닥을 닦는 척하며 문을 살짝 닫았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문이 찰칵 잠겼다. 잠긴 게 아니라 스스로 잠근 것처럼 들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책상 위 스케치를 펼쳤다. 낮에 들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영혼이 없어요. 진우는 연필을 들었다. 손끝이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노트에 그려주던 선의 습관. 꺾기 전에 멈추고 숨을 한 번 넣고 다시 이어붙이는 방식. 그때 천장 한쪽에 작은 빨간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CCTV. 진우는 연필을 든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복도에서 카드키 찍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순찰 중이었다. 진우는 재빨리 스케치를 다른 서류 아래로 밀어넣고 걸레를 쥔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닦는 척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마스크가 숨겨주지 못할까봐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문밖 발소리가 지나가자 진우는 다시 스케치를 꺼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연필이 종이를 스칠 때 선이 살아났다. 빈 공간이 연결되고 구조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열린 원 형태의 중심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아주 작게. 진우라는 글자는 쓰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늘 쓰던 기호 하나. 그는 서둘러 정리하고 청소 카트를 밀고 나왔다. 회장실 문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닫혔다. 다음 날 아침. 신미경은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책상으로 다가갔다. 전날 던져버린 스케치를 다시 펼쳤다가 손이 멈췄다. 종이 위 선이 달라져 있었다.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미경은 펜던트를 쥐었다. 열린 원이 손바닥을 눌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 선, 누가 그렸지? 그녀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보안팀 불러요. 회장실.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진우는 멀리서 걸레를 짜며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보안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이미 그의 어깨선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보안실은 차가운 빛으로 가득했다.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작은 화면들이 동시에 반짝였다. 조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넘겼다. 표정은 여유로웠다. 하지만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다. 어제 면접장에서 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초라한 청년의 눈빛. 회장실 출입 기록. 그가 말하자 보안팀장이 긴장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카드키 마이너스 카드키 말고. 조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카메라. 화면이 바뀌었다. 새벽 1시. 회장실 앞 복도. 청소 카트가 지나가고
한 남자가 문 안으로 들어간다. 마스크를 썼지만 눈과 걸음은 숨길 수 없었다. 조태성의 입꼬리가 천천히 굳었다. 강진우, 보안팀장이 놀랐다. 아, 아는 사람입니까? 조태성은 웃으며 등을 기대었다. 면접장에서 소란 피운 애지. 운이 좋네. 스스로 들어왔잖아. 그는 화면을 멈췄다. 진우가 책상 앞에서 뭔가를 하는 장면. 손이 움직이는 각도. 한 번 멈추고 다시 있는 습관. 그 선이 회장님의 심장을 흔들었다. 조태성은 그걸 직감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톡 두드렸다. 바로 해고하면 끝이야.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조태성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더 크게 써먹을 수 있어. 그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몸을 숙였다. 그 애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자. 보안팀장의 눈이 커졌다. 증거가. 조태성이 가볍게 웃었다. 증거는 만들면 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USB 하나, 기밀 파일로, 청소 락커에 넣어.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말했다. 경호팀엔 이렇게 말해. 쥐가 덫에 들어오게 둬. 아직은 건드리지 마. 보안실 밖에서 회장실 호출이 들어왔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지? 조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이모님,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모니터 속 진우를 다시 훑었다. 이번엔 네가 나를 건드린 대가를 배우게 될 거야. 늦은 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신미경이 혼자 탔다. 어깨는 곧았지만 눈 아래엔 피로가 얇게 쌓여 있었다. 손은 펜던트를 습관처럼 만지고 있었다. 열린 원이 오늘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청소 카트를 밀던 진우가 다급히 손을 뻗었다. 잠깐만요. 문이 다시 열렸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다. 마스크, 모자, 유니폼. 완벽한 없는 사람의 모습. 미경은 그를 힐끔 봤다. 밤까지 일하나 보네요.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말하면 목소리가 들킬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용한 진동.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그런데 마이너스 갑자기 불이 꺼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미경의 숨이 짧아졌다. 손이 버튼을 눌렀다. 왜 멈춰? 비상벨을 누르려는 손이 떨렸다. 진우는 재빨리 카트 뒤쪽으로 앉았다. 자신이 보이면 더 놀랄까봐 그는 몸을 낮췄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미경의 호흡이 빨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무엇인가를 다시 만나는 듯했다. 문이 안 열려. 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켜지 않았다. 빛이 나면 얼굴이 드러난다. 대신 그는 아주 낮게 숨처럼 소리를 냈다. 허밍, 단순한 멜로디. 어린 시절 누군가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자장가. 진우의 몸이 먼저 기억했다. 미경의 움직임이 멈췄다. 숨이 조금씩 길어졌다. 손이 펜던트 위에서 천천히 힘을 풀었다. 그 노래. 미경이 속삭였다. 어디서 알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박자로 한 번 더 흥얼거렸다. 쿵, 쿵, 쿵. 쉼, 숨으로 찍는 리듬. 그때 불이 다시 들어왔다. 문이 딩 하고 열렸다.
미경이 고개를 돌린 순간 진우는 카트를 밀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모서리를 돌아 사라졌다. 미경은 멍하니 빈 엘리베이터를 바라봤다. 손바닥 아래 펜던트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간 청소 직원. 방금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람 누구죠? 지금 당장 찾아요. 지하 문서고는 냉장고처럼 차가웠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눌어붙어 있었다. 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철제 선반 사이를 조심히 걸었다. 1998이라고 적힌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손이 상자를 당기자 먼지가 살짝 일었다. 그는 기침을 삼켰다. 소리는 곧 신고였다. 진우는 장갑 낀 손으로 테이프를 조용히 떼어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그 속엔 체육대회 자료, 인사기록, 사진봉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사진봉투를 열었다. 바로 그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젊은 신미경이 있었다. 지금보다 부드러운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진우가 너무도 익숙한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손이 미경의 손이었다.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을 놓치면 끝이다. 그는 사진을 조심히 닦았다. 얼룩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멀리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재빨리 사진을 접지 않았다. 접으면 자국이 남는다. 대신 재킷 안쪽, 셔츠와 몸 사이에 끼워 넣었다. 심장 가까이, 가장 숨길 수 있는 곳. 그는 상자를 원래대로 밀어넣고 테이프를 다시 붙이는 척했다. 손전등도 껐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거기 누구 있어? 낮은 목소리. 경계하는 기색. 진우는 숨을 멈추고 선반 뒤에 몸을 붙였다. 마스크 안에서 숨이 새어나가지 않게 턱을 더 조였다. 손전등 불빛이 선반 사이를 훑었다. 빛이 종이 상자에 부딪혀 반사됐다.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 불빛이 선반 너머에서 번쩍 켜졌다. 진우의 눈앞에 사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지하 문서고에서 나온 진우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청소 도구함으로 몸을 숨겼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의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는 셔츠 안쪽에 끼워둔 사진을 손끝으로 확인했다. 종이의 모서리가 피부에 닿았다. 살아있다. 증거는 살아있다. 하지만 도구함은 안심할 곳이 아니었다.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열쇠가 돌았다. 문이 열리며 형광등이 켜졌다. 조태성이 서 있었다. 그 뒤로 경호팀 2명이 벽처럼 여기 있었네. 조태성이 웃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다. 아직도 열린 원타령이야? 진우는 걸레를 쥔 손을 들어 보이며 태연한 척했다. 저는 청소하러. 그럼 가방 열어. 경호원이 진우의 사물함 문을 거칠게 당겼다. 철판이 덜컹 울렸다. 진우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내려앉았다. 사진이 들키면 끝이다. 그는 손이 먼저 움직여 셔츠 안쪽을 눌렀다. 조태성이 고개를 까딱했다. 찾아. 손이 그의 가방을 뒤집었다. 수건, 장갑, 작은 손전등이 바닥에 굴렀다. 진우는 한 발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경호원 손바닥이 그의 가슴을 막았다. 그때 조태성이 아주 느리게 사물함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검은 USB였다. 이게 뭐냐? 진우는 눈을 크게 떴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조태성은 고개를 젓고 마치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아니긴, 기밀 파일이네. 청소부가 왜 이걸 갖고 있지? 경호원 하나가 진우의 어깨를 밀었다. 진우의 등이 철제 선반에 닿았다. 금속이 차갑게 울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소리내면 모든 게 그들의 이야기로 굳어질 것 같았다. 조태성이 낮게 속삭였다. 내가 뭘 찾았는지 알고 있어. 진우는 반사적으로 셔츠 안쪽을 더 눌렀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조태성의 시선이 정확히 그곳에 꽂혔다. 저기구나. 경호원이 손을 뻗어 진우의 셔츠 안쪽을 거칠게 더듬었다. 진우는 몸을 비틀었지만 팔이 잡혔다. 종이의 모서리가 빠져나가는 감각이 느껴졌다. 사진? 조태성이 짧게 웃었다. 그걸로 뭐하게? 진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건 제 아버지 마이너스 아버지. 조태성이 사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두 손가락으로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종이가 툭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우는 그 조각을 향해 몸을 던지려 했지만 문이 쾅 닫혔다. 바깥에서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조태성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경찰 부르지. 스파이 잡았다고. 진우는 어둠 속에서 바닥을 더듬었다. 찢어진 사진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는 그것을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함정이 단지 자신을 묶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억까지 겨누고 있다는 걸. 회장실의 밤은 조용했다. 조용한데도 신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약을 먹으면 생각이 흐려졌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면접장에서 들었던 한마디. 심장을 목에 걸고 계시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어둠 속에서 들었던 허밍. 멜로디는 간단했지만 마음을 정확히 누르는 박자가 있었다. 쿵, 쿵, 쉼. 미경은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열린 원의 매끈한 곡선. 왜 이걸 갖고 있는지, 누가 채워줬는지 기록은 있었지만 체온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유리 너머로 도시가 흐릿했다. 그 흐릿함 속에서 낯선 얼굴이 어른거렸다. 젖은 소매, 떨리는 눈, 그리고 강진우라는 이름. 미경의 손가락이 펜던트 안쪽을 더듬었다. 아주 작은 홈이 느껴졌다. 이걸 왜 이제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진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렸던 리듬. 미경은 펜던트 중앙을 손가락 끝으로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잠깐 멈췄다. 쉼, 딸깍, 아주 작은 소리. 하지만 회장실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미경의 눈이 커졌다. 펜던트의 열린 원이 정말로 열렸다. 그 안쪽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에서 얇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미경은 손끝으로 사진을 펼쳤다. 갓난아기의 얼굴, 눈이 반쯤 감긴 채 어른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미경의 숨이 멎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훑었다. 아기 손, 어른 손, 그리고 그 손목에 익숙한 시계 자국 같은 흔적. 순간 머릿속에서 무너진 조각들이 제자리로 달려왔다. 좁은 집, 따뜻한 냄비, 누군가를 재우며 부르던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진우. 미경은 의자에 앉으려다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너무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릴 때 나는 낯선 통증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비서를 부를 수 없었다. 비서는 조태성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고 전화기 대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박 기사. 그녀가 수화기를 들려는 순간 마이너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주무십니까? 조태성의 목소리였다. 미경은 펜던트를 급히 닫아주었다. 열린 원이 다시 닫히며 손바닥에 뜨거운 자국을 남기는 듯했다. 도구와 마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다. 진우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소리내면 그들은 더 즐길 것 같았다. 대신 그는 천장 쪽을 올려다봤다. 작은 환기구, 나사가 녹슬어 있었다. 그는 걸레 자루 끝으로 나사를 하나씩 밀어냈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나가야 한다. 경찰이 오기 전에, 조태성이 더 큰 거짓말을 굳히기 전에,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났다. 곧 도착합니다. 진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환기구가 겨우 열렸다. 진우는 몸을 끌어올렸다. 좁은 철판 사이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유니폼 천이 찍하고 어딘가에 걸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천을 빼냈다. 한 번의 소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환기덕트 안은 차갑고 먼지 냄새가 났다. 그는 팔꿈치로 기어나갔다. 머리가 벽에 닿을 때마다 별이 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분주해졌다. 문 열어. 열쇠 여기. 진우는 덕트 끝에 그릴을 밀어냈다. 복도가 보였다. 그는 바닥으로 조용히 내려섰다. 마스크를 다시 고쳐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다. 출구가 아니었다. 회장실 쪽이었다. 엄마가 기억을 찾기 시작했어. 그 직감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다. 엘리베이터의 허밍, 펜던트의 딸깍, 그리고 오늘의 함정. 모든 것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경호원 둘이 나타났다. 저기야. 진우는 몸을 돌려 뛰었다. 구두가 아니라 작업화가 바닥을 툭툭 찍었다. 그는 계단 쪽으로 꺾었다. 계단은 길고 숨은 짧았다. 위층으로 오를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무전기에서 조태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계단, 막아. 진우는 난간을 잡고 2계단씩 올랐다. 한 번 미끄러질 뻔했지만 손으로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따끔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문 앞까지만, 딱 문 앞까지만. 회장실 층 표지판이 보였다. 그는 마지막 계단을 뛰어올라 복도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실 문 앞에 경호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향해 달렸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팔을 뒤에서 낚아챘다. 진우의 팔이 꺾이듯 잡혔다.
경호원 둘이 그를 바닥으로 눌렀다. 차가운 대리석이 뺨 가까이에 닿았다. 숨이 턱 막혔다. 가만히 있어. 진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회장실 문은 바로 앞이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그러나 손목이 단단히 잡혀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조태성이 나타났다. 넥타이는 완벽했고 걸음은 여유로웠다. 그는 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끝까지 귀여우네. 대단하다. 진우는 말 대신 셔츠 안쪽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 손이 그의 손목을 더 강하게 눌렀다. 조태성이 손가락으로 회장실 문을 가리켰다. 문 열 필요 없어. 이모님은 지금 마이너스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모두가 멈췄다. 경호원 손의 힘이 순간 풀렸다. 신미경이 문틈에 서 있었다. 한 손엔 펜던트, 열린 채였다. 그 안쪽의 작은 사진이 복도 조명에 아주 잠깐 비쳤다. 미경의 눈이 진우에게 꽂혔다. 마스크와 유니폼이 그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보았다. 눈빛, 그 박자, 그 허밍의 잔향.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회장님, 제발. 미경의 목소리가 먼저 터졌다. 놓아줘. 복도에 울린 단어는 차가웠고 동시에 떨렸다. 조태성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이모님,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눈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있었다. 내 아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태성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났다. 기억이 열렸다. 그 사실을 그는 한눈에 알아챘다. 진우는 그 한마디에 숨이 무너졌다.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았다. 그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아직 완전히 손을 떼지 못했다. 미경이 한 걸음 나왔다. 펜던트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조태성을 똑바로 보았다. 네가 나한테 뭘 먹였지? 조태성은 웃음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이모님,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시면 마이너스 흥분. 미경이 낮게 말했다. 난 지금 처음으로 또렷해. 그 말의 조태성은 더 이상 설득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플랜 B. 진우는 그 짧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다만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흰 가운의 사람들이 도착하자 복도는 병원처럼 변했다. 금속 카트가 달칵 소리를 내며 멈췄고 누군가 장갑을 끼는 소리가 바삭하게 들렸다. 조태성은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미경 쪽으로 다가갔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발작처럼 보이셔서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발작? 미경이 되물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녀는 열린 펜던트를 더 꼭 쥐었다. 내가 멀쩡한 거 안 보여?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손을 조금만. 미경은 뒤로 물러섰다. 회장실 문틀에 등이 닿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조태성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한 의료진이 작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투명한 약액이 빛을 받았다. 손이 정확한 각도로 움직였다. 미경은 그 동작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억을 느꼈다. 병실 냄새, 차가운 침대, 괜찮습니다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공허함. 안 돼.
진우가 외쳤다. 그는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눌러 벽 쪽으로 밀었다. 미경은 손으로 펜던트를 가슴 쪽에 눌렀다. 손대지 마. 그러나 의료진은 이미 가까웠다. 주사기의 끝이 미경의 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가 몸을 비트는 순간 다른 의료진이 팔을 지지했다. 동작은 빠르고 지나치게 익숙했다. 마치 이 장면을 여러 번 준비해온 사람들처럼 미경의 눈이 진우를 찾았다. 진우 야마이너스 그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은 펜던트를 놓지 않았다. 열린 원은 닫히지 않은 채 미경의 주먹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조태성은 곧장 경호원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으로 모셔. 그는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저건 경찰에 넘겨. 기밀 유출, 침입, 협박.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하자 진우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눈은 미경에게 고정돼 있었다. 미경은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복도 끝으로 이동했다. 머리는 흔들렸지만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진우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열린 원, 열어. 진우는 그 말을 가슴에 박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오늘 밤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지만 이번엔 서로를 알고 헤어진다는 걸.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차가운 유리성으로 돌아갔다. 조태성만이 혼자 웃었다. 이제 완전히 지우면 돼. 형광등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다. 경찰서 유치장 천장에 붙은 빛은 진우의 얼굴에서 그림자만 빼앗아갔다. 강진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쿵, 쿵, 쉼. 엘리베이터 어둠 속에서 불렀던 그 리듬이 지금은 버티기 위한 숨이 됐다. 철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서류철을 넘기는 소리가 났다. 강진우 씨, 국선 변호사가 들어왔다. 낡은 가방을 내려놓고 얇은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은요? 변호사는 잠깐 눈을 피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아요. 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펜던트가 열렸던 순간 엄마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목소리. 그게 꿈이었나 싶어졌다. 변호사는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여기 사실관계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침입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협상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라는 거군요. 현실적으로는 변호사가 말을 흐렸다. 이런 큰 회사 상대로는 마이너스 진우는 종이를 보지 않았다. 대신 셔츠 안쪽에 남아있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떠올렸다. 조각이 되어도 사실은 사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그건 제 엄마예요. 변호사는 잠깐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말, 법정에서 그대로 하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결심했다. 법정에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살아있는 목격자, 기록, 움직일 증거. 진우는 철창 쪽으로 몸을 당겨 가까이 갔다. 변호사님, 네? 박 기사, 찾아주세요. 신 회장님의 오래된 운전기사요.
변호사가 눈을 찡그렸다. 왜 그 사람을? 진우는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열린 원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바깥 복도에서 다른 경찰이 지나가며 말했다. 대기업 쪽에서 압박 들어왔대. 그 말이 공기처럼 흘렀다. 진우는 더 급해졌다. 부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에요.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찾아보죠. 하지만 그가 문 쪽을 흘끗 보며 덧붙였다. 누군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철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 진우는 홀로 남아 다시 바닥을 두드렸다. 쿵, 쿵, 훔, 쉼.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리듬이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끝에도 남아있다는 걸. 다음 날 저녁, 변호사는 낡은 승용차를 몰고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고 천장 배관에서 물방울이 일정하게 떨어졌다. 한 남자가 차량 옆에서 담배도 피우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박 기사였다. 등을 곧게 세운 자세가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다. 변호사가 다가가자 박 기사는 경계부터 했다. 강진우 씨 사건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다. 진우 씨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박 기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애가 왜 나를? 변호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이 말을 들으면 아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열린 원이 닫혔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에서 힘이 빠졌다. 마치 오래 참던 숨이 한꺼번에 새어나가는 것처럼. 그는 참은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 펜던트가 박 기사가 겨우 말했다. 열렸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박 기사는 대답 대신 주차장 기둥 뒤쪽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그의 어깨가 굳었다. 나 같은 사람은 조이사 눈에 띄면 끝입니다. 그래도 진우 씨가 마이너스 박 기사가 손을 들었다. 그는 차 트렁크를 열었다. 오래된 공구 상자 아래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 손때가 눌어붙어 있었다. 이건 그분이 맡기고 간 겁니다. 박 기사가 노트를 쓰다듬었다. 진우 아버지, 떠나기 전날 내 손에 쥐어주고 말했죠. 언젠가 열린 원이 다시 열리면 그때만 꺼내라. 변호사의 목이 마르게 마른 듯 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박 기사는 잠깐 눈을 감았다. 진실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외면했던 약속.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박 기사 발목을 잡았다. 조태성이라는 이름은 이곳까지 따라오는 그림자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침묵하면 회장님은 다시 잊게 됩니다. 진우 씨도. 박 기사의 손이 노트를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차불빛이 번쩍 들어왔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박 기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기둥 뒤로 숨겼다. 불빛이 지나가고 다시 어둠이 돌아왔다. 박 기사는 낮게 말했다. 가겠습니다. 그는 노트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아이한테 전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뛰겠습니다. 주차장 출구로 걸어나가는 박 기사의 발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발소리 뒤로 또 다른 발소리가 아주 멀리서 겹쳐지는 듯했다.
사설병원 VIP 병동은 호텔처럼 조용했다. 복도에는 향이 은은했고 발소리는 카펫에 묻혔다. 신미경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는 의료용 고정띠가 채워져 있었다. 움직임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도 그녀는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해서 숨이 가빠졌다. 문이 열렸다. 조태성이 꽃다발을 든 채 들어왔다. 너무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모. 그는 다정한 척 말했다. 이제 쉬셔야죠. 회사 일은 제가 정리할 테니까. 미경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정리, 빼앗겠다는 말이지. 조태성은 웃으며 서류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경영권 양도 각서입니다. 사인만 하시면. 미경은 손이 묶여 있어도 눈빛은 묶이지 않았다. 내가 나를 잊게 만들었지. 조태성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또 그 청소부 이야기입니까? 청소부? 미경이 낮게 말했다. 내 아들. 그 한마디에 조태성의 입꼬리가 내려갔다. 그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이모님.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건 착각이에요. 약 때문에. 미경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갑자기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조태성을 똑바로 봤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았다. 조태성은 짧게 숨을 내쉬며 버튼을 눌렀다. 의료진. 곧 흰 가운이 들어왔다. 조태성은 낮게 지시했다. 용량을 늘려요. 오늘 안에 다시 고요해져야 합니다. 의료진의 손이 준비 동작을 시작했다. 장갑이 끼워지고 작은 도구가 정돈됐다. 그 동작을 보는 것만으로 미경의 심장이 차갑게 굳었다. 네가 두려운 건 미경이 말했다. 열린 원이 열렸다는 사실이지. 조태성은 웃지 않았다. 열렸으면 다시 닫으면 됩니다. 그는 서류를 탁자에 두드리며 말했다. 사인해요. 그러면 편해져요. 미경은 대답 대신 침대 시트 위에서 손가락을 겨우 움직였다. 쿵, 쿵, 쉼. 조태성이 그 리듬을 알아차리지 못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잠깐 멈췄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리듬. 미경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힘을 모아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꽃다발을 툭 쳤다. 꽃잎 몇 장이 떨어졌다. 작은 반항, 작은 신호. 조태성은 인상을 찌푸리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처리하고 연락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이너스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듯한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 미경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리고 창틀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박 기사였다. 재판 당일 아침. 진우는 수갑찬 손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차 안은 차가웠고 창문은 바깥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거리도 하늘도 모두 유리처럼 멀었다. 그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 놓아줘. 그리고 그 뒤 다시 흐려지는 눈빛. 경찰이 앞자리에서 말했다. 오늘 증인 없대. 다른 경찰이 대꾸했다. 대기업 쪽 변호사들이 싹 준비했겠지. 진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증인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정은 종종 보이는 것만 믿었다. 차가 법원 앞에 멈추자 진우는 내렸다. 카메라들이 멀리서 번쩍거렸다. 누군가는 스파이라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했다. 사람들의 말은 칼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박 기사는 움직이고 있을까?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다리가 잠깐 멈췄다. 사라졌다는 말,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소문. 그 말이 머릿속에서 커졌다. 어서. 경찰이 등을 가볍게 밀었다. 진우는 다시 걸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낯설었다. 법원 복도는 더 조용했다. 문 하나를 지나면 또 문, 또 문. 마치 닫힌 원처럼 계속 닫히는 길. 그는 호송 담당 경찰에게 물었다. 회장님, 신미경 회장님, 오늘 올까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그분이 왜 와? 진우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왜 와? 엄마라면 와야 한다. 하지만 회장이라면 오지 않아도 된다. 그 차이가 오늘 진우를 무너뜨렸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바로 그때 법정 문 앞에서 조태성이 보였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미소. 옆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 조태성은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는 인사처럼. 진우의 손이 차갑게 굳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 법정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고 검사는 기소유지를 읽기 시작했다. 단어들은 딱딱했고 진우는 그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 들렸다. 조태성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손목시계를 한 번 확인했다. 여유, 확신, 증인 없음이라는 방패. 진우는 피고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셔츠 안쪽에 남아있는 사진 조각이 피부를 찔렀다. 아버지,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회사 내부로 침입하여 마이너스 그때였다. 쾅! 법정 문이 크게 열렸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판사가 나무망치를 들며 외쳤다. 정숙.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신미경이었다.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박 기사가 서 있었다. 박 기사는 미경의 팔을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 조태성이 벌떡 일어났다. 이모님, 그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도. 미경은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한 걸음마다 숨이 짧아 보였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코트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 열린 원이 있을 것이다. 판사가 다시 말했다. 여긴 법정입니다. 신분을 밝히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서진그룹 회장 신미경입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단어를 또렷하게 이어갔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을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조태성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미경이 먼저 손을 들었다. 저 피고인은. 미경이 피고석의 진우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차갑지 않았다. 오래 잃어버린 사람을 겨우 찾았을 때의 시선이었다. 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상속자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커졌다. 진우는 숨이 멎은 채 미경을 봤다. 믿기지 않았다. 조태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옆 변호사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막아. 그 속삭임이 끝나자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다. 미경의 귀환은 시작일 뿐이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법정의 소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조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판사님, 회장님은 현재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병원 기록도. 신미경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상태를 내가 규정해.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플래티넘 펜던트를 꺼냈다. 열린 원. 이번엔 다친 채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리듬을 두드렸다. 쿵, 쿵, 쉼, 딸깍. 펜던트가 열리며 작은 사진이 드러났다. 방청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퍼졌다. 판사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태성의 변호사가 재빨리 말했다. 그건 조작 가능 마이너스. 미경이 끊었다. 조작이라면 이건. 박 기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낡은 가죽 노트를 조심히 들어올렸다. 표지는 오래된 손때로 반들거렸다. 고고 강도윤 씨의 일기장입니다. 변호사가 짧게 설명했다. 작성 시기와 필체 감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경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장을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1998년 3월 2일 미경이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진우. 왼팔 안쪽에 작은 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우의 목이 막혔다. 아버지는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었고 박 기사는 그걸 숨겨 지켜왔다. 조태성은 얼굴이 굳었다. 그런 글 누가 못 씁니까? 미경이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야. 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매를 걷었다. 왼팔 안쪽.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점. 그는 말없이 보여줬다. 법정은 한순간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판사는 나무망치를 들며 외쳤다. 정숙, 정숙. 조태성의 변호사는 급히 서류를 흔들었다. 이건 유전자 감정도 없이 마이너스.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감정도 하자. 당장.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회장으로서의 명령이었다. 그리고 조태성은 알았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자신 편이 아니라는 것을. 판사가 검사를 바라봤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그때 조태성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이모님, 정말로 후회하실 겁니다. 미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후회하는 건 하나야. 그녀가 펜던트를 꼭 쥐었다. 너를 너무 오래 곁에 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 기사가 진우 쪽으로 조용히 손바닥만한 기계를 내밀었다. 작은 녹음기였다. 진우의 숨이 멎었다. 진우는 녹음기를 받는 손끝이 떨렸다. 박 기사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지금이라는 신호였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측, 추가 진술 있습니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갑이 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몸을 곧게 세웠다. 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판사 쪽으로 들어보였다. 이 녹음은 병원에서 조태성 이사가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다. 조태성의 변호사가 즉시 소리쳤다. 증거 능력 다툼. 불법 녹취 마이너스. 판사가 손을 들었다.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잡음이 잠깐 흘렀다. 그리고 조태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 용량 2배로 나. 움직이면 더 넣어. 짧은 숨소리.
누군가 망설이는 기척. 괜찮아. 못 일어나도 상관없어. 서류만 사인하면 돼. 법정이 얼어붙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다. 판사의 얼굴도 굳었다. 검사는 급히 메모를 했다. 조태성은 스피커를 노려보았다. 마치 목소리를 찢어버리고 싶은 듯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조작입니다. 그건 합성. 미경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내가 직접 들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손이 내 팔을 잡는 걸 느꼈다. 조태성의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다. 판사는 나무망치를 내리쳤다. 증거 보전 및 즉시 수사 전환. 검찰은 관련 의료진과 조태성 이사에 대해 마이너스 그 순간 법정 연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발걸음이 빠르고 단단했다. 조태성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조태성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다. 이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마이너스 미경이 끊었다.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들을 지키는데 과한 건 없어. 경찰이 조태성의 팔에 손을 얹었다. 조태성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열린 원이 완전히 열렸다는 두려움. 그는 끌려가며 낮게 말했다. 그래도 끝난 줄 알지 마. 문이 닫히고 법정에 남은 공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진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엄마가 살아 돌아왔고 악인이 끌려갔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비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빠져 있었다. 미경이 진우를 바라봤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닿으면 무너질까봐. 진우는 그 망설임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법정 밖 복도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세상은 이미 이야기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법원 앞 공원은 겨울 끝자락처럼 차가웠다. 벤치 위에 앉은 신미경은 코트를 여미며 손을 맞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진우는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다. 값싼 종이컵. 회장에게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는 일부러 그걸 골랐다.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늘 마시던 맛. 따뜻함의 기억. 여기요. 진우가 컵을 내밀었다. 미경은 받았다. 손이 컵을 감싸자 잠깐 안도한 표정이 스쳤다. 진우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들었다. 미경은 말문을 찾지 못한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꺼냈다.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미경의 눈이 흔들렸다. 죄책감이 그 흔들림을 밀어올렸다. 그래도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부회장직, 그리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 돈으로라도 마이너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컵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펴보였다. 거기엔 나무 조각의 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전 직함은 필요 없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뭘 원하니? 진우는 한 박자 쉬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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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필요해요. 그 한마디에 미경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움켜쥐었다. 내가 감히 너를 안아도 될까? 진우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기다렸어와 늦었어. 그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안아야죠. 그래야 시작이 되니까. 미경의 손이 떨리며 진우의 어깨에 닿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이 무거운 보석처럼 내려앉았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진우의 숨이 터져나왔다. 미경이 속삭였다. 미안해. 진우는 짧게 말했다. 사과는 말로 말고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진우가 말했다. 아버지 뵈러 가요. 미경은 그 말에 멈칫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었다.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늦어서. 하지만 진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가 직접 가야 해요. 그게 우리가 다시 원을 만드는 길이에요. 미경은 손에 쥔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그때 공원 맞은편에서 기자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 카메라 셔터. 미경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내 손 안 놓칠게. 시골의 작은 묘지는 바람이 먼저 지나가는 곳이었다. 풀은 키가 크고 길은 좁았다. 신미경의 구두는 흙에 몇 번이나 걸렸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말없이 앞장섰다. 이 길은 그가 여러 번 왔던 길이었다. 올 때마다 혼자였다. 오늘은 다르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미경은 한동안 서 있었다. 이름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듯 입술이 떨렸다. 강도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미경은 코트를 벗어 조심히 접어 옆에 두었다. 값비싼 옷이 흙에 닿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진우가 숨을 삼켰다. 미경은 말없이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장갑도 끼지 않았다. 손가락이 흙을 헤집고 풀뿌리가 끊어지는 감각이 그대로 전해졌다. 도윤 씨, 미경의 목소리는 작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묘비를 천천히 닦았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사과의 문장처럼 느리게 이어졌다. 진우도 옆에 앉아 함께 풀을 정리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손의 움직임이 더 많이 오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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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딸깍. 안쪽에 아기 사진이 잠깐 보였다. 미경은 펜던트를 닫았다. 그리고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당신이 지킨 심장. 그녀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돌려줄게. 진우는 그 장면을 보며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울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미경은 머리를 숙였다. 어깨가 크게 한 번 떨렸다. 그 떨림은 오래 잠든 후회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묘비 앞에 작은 원을 그리듯 바닥을 쓸었다. 닫힌 원이 아니라 열린 원처럼.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우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진우가 덧붙였다. 그냥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돌아왔어. 이제는 도망 안 갈게.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풀잎이 흔들리고 묘비 앞의 펜던트가 아주 작게 빛났다.